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족을 만나 요셉인데요. 만들고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렇게 길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재상이 돼서 양식을 관리했습니다. 이제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바로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왔죠. 이집트에서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서 이제 풍년이 든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흉년에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달리 다른 곳은 양식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기근은 전체적으로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살고 있는 그곳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소문에 이집트에는 양식이 많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아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10명의 아들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형들을 알아봤지만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모른 체하고 염탐꾼 스파이로 몰았어요. 형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은 그냥 선량한 양식을 사러 온 일반 시민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는 원래 다 한 명의 아들이에요. 저희는 원래 12형제였는데 한 명은 사라지고 그 친동생인 한 명은 아버지 함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계속해서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틀림없이 우리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염탐꾼이 틀림없어. 스파이야. 하고서는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한 명이 인질이 되고 다음번에 그 막내라는 애를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인 시메온이 인질로 잡히게 되죠. 요셉은 형들을 이제 스파이로 몰아갖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풀어주면서 나 그래도 난 하느님을 경외한 사람이야. 인질 한 명이 남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 인질이 시메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서는 다음번에는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보내줍니다. 형제들은 자기네들이 염탐꾼을 몰리고 시메온이 인질을 잡히고 그런 것이 예전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막 했을 때 모른 체하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그런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때 르벤이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한탄을 했어요. 그 형제들,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들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요셉은 형들의 양식 자루에 그 양식 산 돈을 그대로 넣어 주었어요. 형들은 이제 자루를 열어보니까 양식값이 그대로 그래갖고 굉장히 두려웠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시메온이 같이 오지 못했고 다음번에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음번에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는 소리를 들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내 자식들을 뺏어가고 있다고 아들들을 뺏어가고 있다고 한탄을 합니다. 먼저 요셉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사라졌는데 양식 사러 갔더니 염탐꾼으로 몰려서 시메온이 인질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양식을 사러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째서 자신에게 계속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에 르벤이 자신의 두 자녀를 걸고서는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라헬이 낳아준 아들은 두 명밖에 없었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근데 요셉은 죽고 그리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까지 보냈다가 잘못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양식이 떨어져서 못 먹으면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형제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관리인을 시켜서 형제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형제들은 영문도 모르고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자 저번에 자루에 양식값이 그대로 있었던 것 때문에 혹시 이 요셉이 자기들을 도둑으로 오해해서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건 아닌가 하고서는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형제들은 저번에 양식값 계산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루에 들어있던 양식값하고 요번에 새로 양식을 살 값도 가져왔습니다라고 관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의 그 말을 들은 관리인은 무슨 소리냐, 나는 분명히 당신들에게 양식값을 받았다. 당신들 자루에 들어있던 돈은 아마 하느님께서 주신 걸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시메온을 데려다 줍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서는 베냐민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동생을 보고서는 굉장히 북받치는 마음이 들어서 막 형제들 앞에서 울 것 같아갖고 안방으로 가서 울고 나서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다시 형제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식사를 하는데 자리 순서가 첫 번째 르우벤부터 그 다음 시메온, 그 다음 레위, 그 다음 유다, 그 다음 따다닥 했고 막내 베냐민까지 순서가 첫째부터 11번째, 요셉은 빠지니까요. 11번째 베냐민까지 순서가 그대로 앉게 되자 형제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임의로 앉히게 되면은 형제 순서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되지 않을 텐데 자기들이 앉은 순서가 나의 순서 그대로 앉게 되니까 형제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이제 음식이 전달되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이 배달이 돼요. 요셉은 관리인에게 저번처럼 양식값을 자루에 그대로 넣어주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전을 넣으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떠난 직후에 관리인을 시켜서 너희들은 우리 주인 어른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배반했다. 어쩌자고 우리 주인의 은재를 훔쳤느냐 하면서 충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관리인이 형제들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막 말을 했죠. 관리인이 어쩌자고 우리 주인 어른의 은자를 훔쳤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은자는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의 은자를 훔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수색을 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나오고 말았죠. 형제들은 저희 모두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관리는 아니다. 훔친 사람이 죄지 너희가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그 은전 훔친 베냐민만 우리 주인의 종이 되면 되고 너희들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형제들은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비통해하면서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서는
유다는 베냐민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잃은 슬픔으로 돌아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아끼는 아들이 원래는 요셉이었잖아요.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낳아준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마저 없어지면은 아버지께서 분명히 돌아가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베냐민 대신 자신이 남을 테니 베냐민은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위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힙니다. 요셉은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에게 한 일 때문에, 즉 옛날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서 이집트에 이렇게 팔리게 만들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번 일을 대비하라고 미리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 즉 자기의 형들보다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배달하게 했잖아요. 근데도 형들이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베냐민을 보고서는 예전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특별 대우 받았을 때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렇게 동생에게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는지, 그리고 베냐민이 누명을 썼을 때 형들이 그것을 모른 체하고 버려두진 않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형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베냐민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변호했어요. 그것을 보고서는 요셉이 이제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힌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 텐데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이집트 고센 땅에 와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하죠. 그러다가 그 뒤에 오는 파라오가 보낸 선물과 수레를 보고서는 요셉이 죽지 않았음을 알고서는 요셉을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봐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야곱은 이집트를 떠나면서 부에르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이집트에서 다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고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봤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 사람들은 유목민을 싫어하니 파라오에게 저희는 조상 대대로 양을 치는 목자라고 얘기하면 고센 땅에 그냥 정착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번 이야기에서 요셉이 이제 재상이 돼서 물건을 관리하는데 한 가지 막 의심스러운 게 있죠. 아니 재상이 된 건 재상이 된 건데 모든 물건 양식 사러 오는 사람들을 다 요셉이 관리하나? 그리고 요셉이 관리한다고 쳐도 양식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아니 처음 본 히브리 사람들 즉 요셉의 형들을 보고서는 나중에 또 얼굴 봤었을 때 너 저번에 그놈이야 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뭐 형들이 굉장히 불량하게 뭐 험상궂게 생겨서 한 번 보면 잊어버릴 수 없는 얼굴이어갖고 너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놈이잖아. 근데 너 왜 저번에 동생 데리고 온다고 그랬는데 동생 안 데리고 왔어? 그랬을까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닐 테고 얼굴도 기억 못할 텐데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요셉에게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오네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낳아준 아들인데요.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에프라임입니다. 예,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파로 인정이 돼서 각각 땅을 차지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집트 땅에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집트 땅에도 기근이 심했지만 이집트는 파라오의 꿈을 해몽한 덕분에 양식이 있었죠. 그래서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죠. 왜냐하면 온 세상 모두가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죠.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 거기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이제 내려갔죠.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베냐민이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베냐민 남겨두고 형들만 보내게 되죠. 요셉은 이집트의 재상이었죠. 파라오가 재상을 삼았고요.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킨 대로 해라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파는 사람도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제 알아봤어요. 형들을 보자, 내 형이구나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면서 매몰차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어디서 왔어? 막 그렇게 막 물어보면서, 야, 너희는 염탐꾼이 틀림없어. 너희 스파이지. 아니에요. 저희는 양식을 사러 왔어요. 아니야. 너희 염탐꾼이 틀림없어. 하면서 막 형들을 막 몰아붙이죠. 요셉이 자꾸만 자기들을 막 스파이 염탐꾼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저희는요. 막 원래 12명의 형제였고요.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막 막내 지금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요. 다른 아우 한 명은 없어졌어요.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막 요셉은 아니야. 너희는 연타고에 틀림없어. 막 그런 식으로 하고서는, 자, 그럼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자, 막내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형들을 가두고서는, 자,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진짜라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형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게 틀림없어. 그 애가 막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모른 채해서 그래. 그러자 이제 르우벤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하고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인질로 시메온을 붙잡아 두고 이제 형들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포대에 그냥 양식도 잘 채우고 돈도 그대로 넣어 두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집트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뺏어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고 시me온도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르우벤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지 못한다면은 제 아들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가 꼭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야곱은 이야기하죠. 내 아들 베냐민 절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 형 요셉이 죽고 이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이 아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나는 이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기근이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냐. 7년 동안에 대기근이 든다고, 대흉년이 든다고 했는데 다시 기근이 심해졌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야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와 라고 했죠. 그러자 유다가 그 사람 요셉이 저희한테 경고하면서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양식 파는 사람이 요셉인데 동생 안 될 거면 저희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양식 사올 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보내시지 않으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는 양식 사러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야웨스트계 전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너희는 어쩌자고 동생이 있다는 소리 해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자 저희는 염탐꾼으로 몰려가고 스파이로 몰리니까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살아 계세요. 그럼 다른 형제 없느냐?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다가 야곱에게 얘기하죠.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서 떠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살고 모두 살죠. 기근이 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사를 안 가면 저희 굶어 죽어요. 저희랑 베냐민이 꼭 같이 가야 돼요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된 거죠. 이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은 이제 형제들과 함께 동생 베냐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인에게 나 오늘 이 사람들이랑 밥 먹을 거니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은 요셉이 시킨 대로 요셉의 형제들을 데리고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은 저번에 우리 공식 자료에 담겨있던 돈 때문에 그러나 봐. 우리가 그 돈 훔쳤다고 생각하나 봐. 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혹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저희요 돈 훔치지 않았어요. 돈도 그냥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돈 훔친 거 아니에요. 저희 정말 저희 자유에 그냥 들어 있었다니까요. 누가 고식 자료 속에 그 돈 넣은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 또 안 훔쳤어요라고 해요. 그러자 관리인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그 곡식 자료에 돈을 넣으셨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시메온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안부를 묻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냐?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듣고서는 이제 자기 동생, 이제 친어머니의 아들 두 명이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너희가 말했던 아이가 이 아이냐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이제 동생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 마음이 복받쳐서 그대로 있으면 울 것 같으니까 서둘러 안방에 가서 그곳에서 울고서는 자기 감정 억제하는데 다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을 차리는데 맏아들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날 순서대로 앉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자기들이야 르벤, 시메온,
레위, 유다 뭐 그런 식으로 순서를 알지만 이집트 관리가 순서를 알 리가 없죠. 근데 자기네들이 앉은 자리가 나의 순서대로 앉게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따가 나올 내용이겠지만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이집트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역겨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목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이집트인들에게는 상을 차려주었죠. 그리고서 이제 요셉이 각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 가는 것이 다른 형제들의 몫보다 5배나 많았어요. 이제 요셉이 내 형들이 내 친동생의 베냐민을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요셉은 저번처럼 자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 충분히 채워주고 양식 충분히 채워주고 각자의 돈도 다시 넣어줘.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내 은전을 넣어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떠나 직후에 관리인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어쩌자고 배은망덕하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는 내 주인께서 쓰시는 은잔을 훔치는 고약한 짓을 저질렀다. 그 은잔은 막 우리 주인이 사용하시는 거고 점치실 때도 사용하는 건데 너희가 훔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관리인이 이제 따라잡고서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보낸 관리인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쩌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리의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자 관리인이 좋아 그럼 너희 말들 하자. 하지만 그 은잔이 발견되는 자만 종이 되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각 곡식 자루를 수색하게 되죠. 그래서 르우벤부터 이제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뒤지는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바로 그 은전이 나오게 되죠.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자기 옷을 찢고 다시 요셉에게 되돌아가게 돼요. 요셉의 관리인이 훔친 사람만 종이 되면 되고 나머지는 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형들은 다시 베냐민을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내 은자 훔치다니 막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저희는 모두 나리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말하죠.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내 잔을 훔친 사람 베냐민만 내 종이 되면 되고 나머지는 편히 너희 아버지한테 올라가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유다가 대신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희한테 아버지 계시냐 뭐 형제들 있느냐 물으시기에 저희가 늙은 아버지가 있고 막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늙음하게 아버지가 얻으신 막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죽고 요셉이죠. 그의 어머니 아들로는 얘밖에 남아있어서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 질파, 비라.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2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막내 베냐민을 저희가 데려가지 못하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그의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즉 저희 아버지인 야곱이 슬픔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 베냐민에 달려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베냐민을 두고서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슬픔에 빠져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제가 아버지 앞에 평생 죄인이 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유다가 저 아이 베냐민 대신에 나리의 종이 되어 여기에 머무를 테니까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 없이 어떻게 저희가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형들이 자기 아우인 베냐민을 아끼는 것을 보고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자, 자기는 이제 노예로 팔려갖고 아버지를 못 본 지 오래됐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래서는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근데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 먼저 저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곳에 와서 파로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다면은 틀림없이 야곱 가족들도 전부 굶어 죽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니까 괴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기근이 된 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5년 동안은 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셔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서는 아버지한테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고선 아버지께 고센 지방에 자리 잡게 되시면 편하게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이제 형제들이 야곱에게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파라오가 보낸 선물들하고 수레들을 보자 이제 정말 사실이구나라고 하면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이집트 떠나게 되죠. 야곱은 부에르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고 그 다음에 다시 너를 데리고 올라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자손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서 고센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고센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야곱을 보고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파라오한테 가서 저희는 가축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모두 역겨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조상 대대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은 고센 땅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건 이집트 탈출 지도인데 지금은 필요 없지만 고센 땅이 요 지방입니다. 요 지역. 네. 고센 땅이 요 부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도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에르세바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